이번에는 개빡친 한동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한동훈이가 정말 크게 빡쳤습니다. 오늘 그 CBS 라디오의 김규환 기자가 또 브리핑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내용 우선 좀 소개를 해보지요. 한동훈과 윤석열이 선거 기간 4차례 큰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5차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군요. 처음에 그 한동훈과 윤석열이 붙었을 때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줄리 앙뚜아네트 사건. 네. 김경률 비대위원이 언급했었고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대노를 했던 그런 사건. 그게 첫 번째였던 것 같은데 정말 많은 분들이 약속 대련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 대련 아니라고 했죠. 김용민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아니 이런 오만한 얘기가 어디 있냐고요. 적어도 저쪽 여권 쪽의 상황. 야권은 잘 모르잖아요. 진영이 다른데. 근데 김용민이는 나름대로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듣는 게 맞습니다. 의심 가시면은 제 얘기 들으세요. 김용민이가 저쪽의 그 정보에 좀 박습니다. 예. 저기 팸코 가보시면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김용민이 글을 옮겨와서 비난하는 분들이 있는데 김용민이가 굉장히 여권 쪽 정보가 밝다. 여권 쪽에 정보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팸코 회원이. 이상하다. 궁금하다 하면은 김용민 얘기 들으세요. 김용민이가 또 취재를 많이 하니까. 예. 한동훈이 총선 기간 동안에 윤석열한테 빡쳐서 그 비대위원장 사퇴 의사를 2번이나 윤한테 직접 밝혔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모 언론의 논설위원한테 1시간 동안 통화를 하면서 한동훈 욕을 했다는 거예요. 예. 선거 유세하면서 정부 공치사는 하지 않고 본인 선거 운동만 해서.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용산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총선 평가 브리핑해드렸죠. 정확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지금 자기가 국정 운영을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총선 때 자기가 했던 그런 업적과 성과 이것만 국민들한테 홍보해도 선거에서 이긴다라고 철석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이가 2조 심판론이니 야당 심판론이니 하면서 선거를 다 망쳤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윤석열이가.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인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윤석열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측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가 한동훈한테 화가 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근데 거꾸로 한동훈은 정말 개빡쳤다는 거예요. 한동훈의 최측근이 이 얘기 언론에서 떠들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한동훈이가 뭐하고 있느냐. 집거 상태라고 하는데 한동훈이가 그 카톡방이 있나 봐요. 자기가 주도하는 카톡방에다가 그 대통령실 내에서 윤석열한테 이게 아부하는 아첨하는 이런 간신을 다룬 그런 어떤 글을 퍼올리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얼마나 열받았으면은 한동훈이가 그런 짓까지 하겠어요. 얼마나 폼이 안 납니까? 그렇잖아요. 선거에서 졌을 때 자기 때문에 졌다라고 얘기해놓고는 그 간신들한테 일을 가는 모양. 너무 모양 빠지지요, 사실은. 그러면서 또 아는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이제 조언을 구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 앞날을 어떻게 설계해야죠? 이러면서 계속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한동훈이가 여권 대선 주자 1위고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 당대표로. 이런 여론이 있던데 근데 전당대회 출마는 못할 거라고 본다고 합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 사람이 없지는 않은데 지금 뭐 비대위원들도 그렇고 김경률 같은 그리고 이번에 그 국민의 미래라고 비례정당 위성정당 거기 뽑히는 사람들이 한동훈이 공천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잘 규합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걔네들이 지금 끈떨어진 그리고 지금 권력자한테 밑보이고 있는 한동훈한테 가가지고 한동훈한테 충성할 수 있겠어요? 그 기회주의 집단 국민의힘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한동훈이가 정치를 모르는 상황에서 가장 의지를 많이 했던 사람이 윤재옥 원내대표였는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윤재옥이가 용산 편을 들어가지고 그 한동훈이가 치를 떤다고 하는군요. 예. 또 친윤석열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한동훈을 백권병에 걸린 사람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감정적으로 아주 싫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한동훈이가 싸가지가 없지요. 다선 의원들 유세하는 현장 가가지고 막 그냥 어린애 취급하고 여기 사진 찍는데 혈안이 되고
인기 관리하느라고. 누가 봐도 대권병에 걸린 사람 같아요. 총선 승리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대권 승리를 위해서 뛰고 있는 게 너무나 확연히 보였기 때문에. 자, 일단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는 다 결정이 됐습니다. 나이연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나이연대. 나경원, 이철규 연대. 네. 나경원이 당대표를 하고 이철규가 원내대표로 가기로 했는데 이철규 중재로 나경원하고 윤석열이 화해했다는 거예요. 예. 참 웃기는 이야기죠. 나경원이가 작년 3월에 당대표 나오려고 했을 때 그때 이철규가 찾아가서 나오지 마라. 나오면 재미없을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했던 사람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경원 당대표, 이철규 원내대표 이런 구도 속에서 나이연대가 윤석열의 박수를 받고 지금 가시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동훈이가 여기 설 자리가 없지. 한동훈이가 이번에 당대표 안 되면요. 대권도 없어요. 누가 한동훈이를 기억해 줍니까? 그렇게 또 윤석열한테 밑보이기 싫어가지고 어디 도망간다. 해외로 떠나면 모르겠습니다만 국내에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깔짝깔짝 되면은 윤석열이가 죽일 겁니다. 한동훈을. 죽인다는 건 진짜 살해한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정치적으로 살해 안 하겠죠. 예. 살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됩니다만은 한동훈 씨 안 나오면은 당신 죽어요. 이대로 정치에서 완전히 아웃되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이철규가 원내대표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의원들의 동의받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군요. 예. 왜냐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말이죠. 106석을 차지했습니다만은 하나로 뭉쳐지지 않고 있어요. 특히 수도권에서 당선된 의원들은 지금 윤석열과 같이 갔다가는 정치적 미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상당수가. 강남 빼고 나머지 지역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철규가 표가 모여가지고 영남권 의원들 아침, 점심, 저녁 다 약속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당대표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는 안철수, 윤상현, 권성동도 있다고 합니다. 예. 나이연대로 끝났고 이미 윤석열이 오케이 했다면은 헛물 켜지 말고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냥 괜히 쓸데없이 액션 취하다가 지금 검찰한테 당할 수가 있어요. 겨울잠 들어가기 전 독사가 가장 독합니다. 그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철규가 강원도 동해 삼척 쪽이에요.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예. 어쨌든 지금 한동훈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개빡친 상황이고요. 당권에 도전하자니 윤석열이가 가만두지 않을 것 같고 그게 또 이렇게 비굴하게 또 여기서 정치를 접자니 그것도 참 자존심이 용서하지 않고 한동훈이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 2010년 초에 그 대학생들이 어디 강연 가면은 그렇게 많이 물어봤던 게 우리 교수라고 이제 제가 불렸는데 교수님은 제 나이로 돌아가면 뭘 하실 생각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우리 학생들 나이로 돌아갈 일도 없고 그리고 또 제가 살아왔던 시대의 20대와 그 당시의 청춘의 20대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판 자체가 달라요. 예. 그거는 가능하지 않을 상상은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완전히 2010년대 초반에 대학생들이 물을 질문을 하고 있어요. 나는 앞으로 뭘 해야 할까요? 한동훈이. 내가 한동훈 씨한테 컨설팅을 좀 해드릴게. 한동훈 씨. 한동훈 씨를 좋아하지 않아. 정말 일도 좋아하지 않아. 싸가지도 없지. 엘리트 의식으로 충만하지. 게다가 사람과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대. 야, 이거 보면서 이 친구는 밥상머리 교육부터 잘못된 친구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내가 한동훈 씨, 당신한테 내가 나름대로 성공한 정치인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나처럼 실패를 아주 정말 유감없이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실패를 해본 사람으로서 조언하건대 당신 가만히 있으면 죽어.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고 윤석열이한테. 그냥 지금 다 싸들고 나 한국에서 안 살겠다면서 이민 가면은 몰라도 이 땅에 남아서 뭘 좀 도모해 보겠다 그러면은 이번에 되든 안 되든 전당대회 나가야 합니다. 나가고 질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기기 쉽지 않아.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당은 윤석열의 집권당으로서 뭐 좀 해먹을 게 있는 그런 당이기 때문에 남아있지. 한동훈 당신의 어떤 미래 가치를 인정하고 그래서 윤석열에게 밑보여도 한동훈과 함께 가겠다라고 마음먹은 정치인이 정말 일도 없지.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 이런 와중에 한동훈은 결국 당원이 아니라 국민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었는데 윤석열한테 들이받으라고. 제대로 들이받아. 내가 야권이 요구하는 대로 최수근 해병 무슨 특검에 동의하고 윤석열 타도운동에 앞장서라 이런 얘기는 못해.
그런데 적어도 윤석열의 이런 독재 그리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태도 이런 것들은 좀 짚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많이 알고 있잖아. 또 당신이 경험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나가서 문제 제기하고 그렇게 해서 윤석열한테 밑보이라고. 그럼 윤석열이가 가만 안 있겠지. 당신 캐비넷을 열겠지. 얻어맞겠지. 그게 당신이 살 길이야. 얻어맞아가지고 윤석열의 때를 다 벗기면 당신에게 기회가 있어. 말이 되냐고? 윤석열한테 밑보이는 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반박할 셈인가? 이재명하고 조국이 어떻게 부활했는지 봤잖아. 당신 말로 완전히 범죄자 쓰레기 이재명 조국이 살아났잖아. 이재명은 아직 뭐 재판 중이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순 없지. 과거에 뭐 이런 전과 4개 이거 갖고 뭐 범죄자라고 말하기에도 너무 궁색하고 내가 봤을 때는 그 재판 다 무죄로 날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근데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심까지 징역 2년형이 나왔고 3심 가가지고 이게 인용이 되는 순간 이제 조국 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놓고 의원직을 내려놓고 감옥 가야 된다고. 그런 조국도 지금 부활했잖아. 윤석열과 싸우다가 부활했잖아. 당신이 사는 길은 그 이재명 조국을 여러분 범죄자입니다 이들은. 이들에게 왜 눈길을 주십니까? 뭐 잘못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어떤 생존을 한다는 것은 이게 법의 판단만이 아니라 국민의 감정과 감수성과 연관돼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걸 이번에 느꼈어야지. 그러니까 당신도 윤석열한테 짓밟히라고 완전히 아작이 나보라고. 그러면 당신이 살 수 있어. 살 수 있다고. 말이 안 된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건 불이라고? 그건 당신은 정치가 불가능한 사람이야. 아니 이렇게 국민들이 야 이재명 조국 그렇게 악마화했지만은 우리는 너희들이 만든 그 프레임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 너희들이 나쁜 놈들이야 라고 말씀하신 국민들의 뜻을 좀 받들라고. 저기 이번 족순의 패배 책임이 나다. 말만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정말 나 때문에 졌다라는 그런 또 각성이 있어야지. 성찰이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그냥 당신이 자기는 잘했는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총선에서 졌다라고 생각하는 윤석열하고 뭐가 달라? 나는 잘했는데 국민들이 잘못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 얘기는 차마 못하겠지. 저희 한동훈 씨 이재명 조국의 길을 가라고. 윤석열하고 싸워. 그래서 버림받고 짓밟히라고. 그게 당신이 살 길이야. 유일하게 살 길이야. 다른 길은 없어. 만약에 윤석열한테 있는 여러 약점들 예컨대 이 휴대전화 안에 있는 비밀번호가 8가지인지 25가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걸 풀어가지고 그 김건희하고 나눴던 대화를 올려봐. 그러면은 당신은 윤석열 정권을 붕괴시킨 그런 주역 아니겠어? 탄핵 국면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거야. 그래야 당신에게 정치적 재기의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 지금 개인의 인기만으로 뭘 어떻게 도모해 보시겠다. 비참하게 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에 이길 생각, 당선될 생각 하지 말고 나는 윤석열과 싸우는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각인시키라고. 그러면은 나경원이가 당선되는 거 그거 주목하겠어? 아니지. 한동훈의 홀로서기, 차별화 여기에 주목하겠지. 그게 당신의 살 길이야. 다른 거 생각하지 마. 내 말 들어. 자, 한동훈 씨, 내가 당신을 1도 좋아하지 않아. 매우 싫어해. 당신이 망했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 정말 갈피를 잡지 못하더만. 내가 얘기한 대로 윤석열과 각을 세워서 싸우기 바랍니다. 예.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수준까지 정말 한국 정치에 영향력을 끼친다면은 당신은 재평가 받을 수도 있을 거야. 예. 자, 그러니까 윤석열과 싸우라고. 싸워. 윤석열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형편없지 않아? 그렇잖아. 밤마다 술로 배 채우고 얼마나 한심해. 그렇잖아. 당신이 보니까 속으로 굉장히 윤석열을 개무시하는 것 같더만. 아니 사실 이재명 조국을 무시하면은 윤석열을 무시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 그렇잖아. 자, 얘기 나온 김에 윤석열 얘기 좀 더 해봅시다. 나는 한동훈이 윤석열을 속으로는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검사가 뭡니까? 인간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저급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아마 규정하고 있을 거예요. 자, 여의도에서 썰처럼 돌고 있는 윤석열의 행태를 보겠습니다. 4월 1일 만우절이었습니다. 그때 오전 10시부터 1시간 넘게 혼자서 대국민 담화를 했지요. 하나만한 담화였습니다. 의료계의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을 수용해서 뭔가 절충안을 내놓는 게 아닌가 관측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뭐 전혀 윤석열이가 거기서 뭐 양보하는 안을 내놓을 리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예측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그 연설을 라디오로 들으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막 의사를 공격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옳거니 잘하고 있네. 그래 베리굿 이랬었어요. 자, 그렇게 내용도 없는 담화를 4월 1일에 왜 했을까? 총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 확실합니다. 근데 그 연설을 하면 점수를 딸 줄 알았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총선에서 이길 건데 아주 크게 이기는 어떤 쐐기를 박는 대국민 담화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와, 어째서? 뭐 때문에? 아직도 윤석열은 자기가 잘했는데 국민이 자신의 이런 업적과 성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해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난감하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이번에 교체된 정진석 말고 그 전에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어느 주말밤인가 총선에 임박한 어느 주말밤인가 관저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과의 갈등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직언을 한 것이죠. 그러면 발끈하면서 욕을 할 것이 분명하지만 정말 절박한 마음. 이대로 치면은 정권은 끝나거든. 정권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무너지진 않았지만 곧 무너져요, 여러분. 이렇게 총선에서 치면은 이거는 진짜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윤석열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러 갔대요, 관저에. 자, 그래서 뭐 한동훈에 대해서 뭐 포용하고 가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윤석열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했다는 거예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개새끼는 기본이고 나머지는 뭐 알아서 상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장해찬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계십니까? 선거에서 져가지고 게다가 10%도 안 됐어요. 득표율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본인이 선거 비용 다 내야 하는 거야. 15% 넘어야 100% 돌려받고 10% 넘어야 절반을 돌려받는데 10% 미만이 됐단 말이죠. 장해찬이가 다 뒤집어쓰게 생겼어요. 그 정치적 미래가 있겠습니까? 정당에서 공천 취소했는데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 당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지금 여러분 이 소식은 아마 처음 들으셨을 거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장해찬이를 뉴미디어 비서관으로 발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얘기 처음 들으셨죠? 뉴미디어 비서관으로 이제 발표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니 장해찬이가 누구예요? 무슨 난교해찬을 다 떠나서 그 당에서 공천 취소받은 사람, 그 당의 처사에 반발해서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뉴미디어 비서관으로. 그래서 대통령실 인사가 그 윤석열한테 총선 기간에 대통령님 장해찬한테 전화해서 제발 사퇴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공천한 정연욱 후보가 당선될 수 있게 장해찬 후보 그만두게 하십시오. 사실 그렇잖아요. 총선 직전만 해도 그 장해찬이가 나오면 표를 갈라먹어서 어부지리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게 윤석열한테 간청을 했더니 윤석열이 싫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싫어! 장해찬 보고 야, 너 저기 한동훈이가 널 잘랐대.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해. 만약에 잘 안 되면 낙선하면 너 대통령실에서 받아줄게. 이랬다는 썰이 또 파다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계속 그 장해찬이가 사퇴하지 않고 그 선거 끝까지 레이스를 벌였잖아요. 이게 다 대통령 뜻이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썰이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이게 제가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썰이 돌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 막 나가다 못해서 정말 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예. 윤석열 그 앞날은 참으로 기막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래요. 한동훈 다 알고 있잖아. 용산 대통령실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잖아. 자, 이제 홀로 서게 하라고. 차별화를 하라고. 그게 당신이 살 유일한 길이야. 처음에 법무부 장관 됐을 때는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고 그때는 정말 날개를 다는 듯 했지. 근데 지금이 어떤가? 지금의 상황이 어떤가? 지금도 그러한가? 아니잖아. 그 날개가 연자맷돌이 되지 않았나? 돌이 되지 않았나? 어떻게 날 수가 있겠어? 연자맷돌을 등에 지고 어떻게 날 수 있겠냐고, 인간아. 정신 차려.
당신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이재명과 조국이 어떻게 웅비를 하게 됐는지를 성찰하고 다음 액션을 취하기를. 만약에 뭐 출마하지 않고 뭐 그냥 계속 관망한다? 당신은 죽는다고.